결국 소득, 주거. 사실 저 개인적으로 개인의 정치 인생이나 또는 개인적인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대표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시간 많이 들고 또 기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좀 잠시 좀 시선에서 사라졌다가 많이 새롭게 정비를 하고 나타나는 것이 훨씬 정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당대표를 다시 함으로써 뭔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냐? 그렇지 않죠. 물건을 팔 때도 가장 비쌀 때 팔아야 하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큰 승리를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개인적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면 가장 가격이 높은 때 아닐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상종가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럴 때 팔아야죠. 앞으로 더 좋아지기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거 저도 압니다. 더 많은 것을 정치적으로 이뤄내는 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의 핵심은 지금의 이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권 세력이 조금의 상식이라도 갖추고 있는 상식적인 국정을 해 나가는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상식적 차원에서 저는 잠시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 모두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정권의 국정 운영이 정말로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 즉 민생이나 또 경제나 민주주의나 심지어 안보 문제까지도 위태롭기 그지없어서 단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국민과 또 우리 당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언할 때 말렸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서 다시 연임을 하게 됐다, 시도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답에는 OX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OX 말고도 답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죽을 지경이라고 하십니다. 그 죽을 지경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1월 달에만 1,300명, 연간 15,000명을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하다가 진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만큼 이 사회가 엉망인 것입니다. 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그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정말 죽음을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살 수가 없으니 죽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여당이 할 일입니다. 이 탄핵에 O냐 X냐 이런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바로 집권 여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또 먹고 사는 문제의 근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파괴하다 보니 또 국가 공동체 존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외교나 평화 문제를 엉터리로 접근해서 결국은 외교 위기, 한반도 전쟁 위기를 불러오니 민생 위기, 경제 위기를 불러오니 대통령 그만해라 이런 소리가 국민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안 나오게 노력하는 게 바로 여당이 할 일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왜 탄핵에 X냐 O냐를 물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이 절절한 그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한테 물어야 합니다. 그 질문을 진지하게 해주면 저희도 얼마든지 그에 대한 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나 여당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기대를 하게 할 것인지는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또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지금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특활비 가지고 술을 먹고 뭐 이상한 일을 했다든지 또는 피의자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그 권력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든지 진실을 찾아서 잘못한 데는 벌을 주고 잘한 것은 가려내라 했더니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 조작해서 사람을 모함하는 게 이게 검찰이 한 일이라면 당연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 스스로 감찰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자기 식구라고 감싸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그 문제가 있으니 조사해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 권력을 활용해서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둥 이렇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헌법기구이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부여한 합법적 기관으로 검사에 대해서 비리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탄핵을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서 겁박을 하는 게 이거는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의 뜻과 어긋나게 일방적 권력을 유지하고 또 일방적 의사로 지배하는 것을 제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고 또 그걸 향해서 가고 있고 실제로 리더십 구축 그러니까 지도부 구성이 철저하게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한 것을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된 리더를 지배자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주권자들이 선택한 대리인 또는 도구로 생각할 것이냐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이 제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압도적 지지 또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인 것이죠.